12일 전쟁이 일단 멈췄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전면 합의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그럼 정말 이대로 총성이 멈출 수 있을까요? 네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영종 센터장.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어요. 그러니까 새벽 1시쯤에 저도 소식을 들었는데 이란이 결국 카타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이거 확전 아닌가 싶어서 네. 놀랐는데 휴전 수순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예상하셨어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이걸 좀 뭐 예상할 수 있으면은 이 자리에 있질 않겠죠. 네. 거의 뭐 지금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요. 예. 지금 뭐 종전 상황, 휴전 상황으로 접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6시간 동안의 어떤 마지막 할 수 있는 공격을 다 해라 해가지고 네. 그게 오후 1시에 지금 종료가 됐고요. 지금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충돌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지 변사. 네. 알고 보니까 이게 마치 뭐 짜여진 각본처럼 일종의 약속 대리인이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게 새벽에 카타르 미군 기지에서 찍힌 걸로 추정이 되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뭐 자기들 쪽으로 이란 쪽 미사일이 날아오는데도 요격을 하니까 자세히 들어보면 막 환호성 같은 것도 들려요. 전혀 급박한 느낌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은 총 14기였어요. 네. 이 전날 미국의 B2 전략 폭격기가 이란 핵시설에 투하한 벙커버스터 개수와 같은데요. 이렇게 오히려 환호하는 소리가 나오고 하는 것은 이란이 이 공격 직전에 미국과 카타르의 공격 사실을 통지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이란 지도부 모두 자제를 희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제한된 수준, 극히 제한된 수준, 우리가 공격받은 대수만큼의 대수를 갚아준다 이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국방부 당국에서도 오늘 이라크의 아루데이드 공군기지가 이란발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현재로서는 미국 측 사상자 보고가 없다라고 하면서 네. 어쨌든 이란이 이제 카타르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지만 부상자가 없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영 기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빈집 털러가는 미사일이었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죽하면은 트럼프조차도 이란한테 오히려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게 위성 사진이에요. 이 카타르 미군 기지인데, 자, 보면은 15일에는 이게 여러 대의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로 전투기들이 보이는데 18일에는 전투기들이 싹 사라졌어요. 네, 저 사진만 보더라도 이게 왜 약속 대련이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을 보면은 15일이거든요. 분명히 항공기의 모습이 저 동그란 원 안에 포착이 됩니다. 근데 18일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날 이란은 미국의 자국 핵시설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 카타르 내 미군 공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볼 때 다 미리 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발사했기 때문에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란이 이번 보복 공격 전에 미국과 카타르의 통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약속 대련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즈는 이란 고위 당국자의 말을 빌려서 네. 카타르의 미군 측에 미국이 곧 날아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이 당국자는 상징적인 보복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출구 있는 대응, 즉 확전이 아닌 제한적 보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에도 이란이 군부 실세였던 솔레이마니 그 사령관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네.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를 타격했는데 비슷한 사전 통보 방식을 취한 적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국방부도 미사일 경보가 사전에 발령됐고 병력은 대피 완료된 상태였다. 즉 피해는 최소화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아니 그런데 이영종 센터장, 네. 사실 이란 쪽 피해를 보면은요, 뭐 나탄즈는 쑥대밭이 되었고 이게 포르도 지하에 있는 핵시설은 벙커버스터, 지금 나오는 저 벙커버스터로 14발을 투하를 했거든요. 그야말로 피해가 막심한데, 아니 14발 벙커버스터는 맞고 똑같이 14발로 사실상 약속 대련을 하는 걸로 이란의 체면 치레가 좀 됐다고 보세요? 이란이 여기서 멈출까요? 체면 치레가 되질 않았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이걸 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미국의 공격이 있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정교한 타격을 통해 가지고 이란의 군 수뇌부를 전부 전멸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핵시설도 물론 파괴를 했지만 이란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B2 스텔스기가 물론 스텔스 기능이 있으니까 은밀하게 가서 아무런 피해 없이 폭격을 한 거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사전에 이란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예.
가능한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하메네이가 고집을 부렸다가는 잘못하면 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46년간 이어온 이 신정 체제가 무너질 수 있고 자칫하면 이란이 간판을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체제까지 붕괴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휴전 중재안 이런 네.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주민들한테도 사실 옹색하죠. 이란 국민들한테도. 우리가 14발 맞았으니까 14발 때렸다. 이슬람의 어떤 키사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의 징벌을 했다 이렇게 하지만 네. 국민들도 다 알죠. 아, 이게 궁색하다는 거.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의 이 매운맛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전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란의 이런 어떻게 보면 다소 굴욕적인 백기 투항의 배경을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JCPOA가 이제 그 폐기가 되고 미국발 국제사회 경제 제재가 강화되니까 이란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프락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라든지 특히 친이란 성향의 아사드 정권과 시리아 정권까지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란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사망하면 바로 또 추가적인 군사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진짜 이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정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약속 대전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미국과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나가서 정권을 지켜야지 뭐 그다음에 생존이 있는 거지 정권도 못 지키면 뭐 지금 여기서 더 나가면 정권 자체가 지금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데다가 보복을 하면 트럼프가 또 추가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남희 기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12일간의 과정 보면은 트럼프의 완승이 맞아요? 일단 가까이서 보면은 꽤 트럼프는 이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자, 막판 갈등의 중재자이기도 하고요. 힘을 통한 평화를 얻었다 이렇게 과시하면서 트럼프 자체도 열심히 홍보를 하거든요. SNS를 다시 돌아가 보면 네. 12일 전쟁이라고 계속 프레임을 짜거든요. 12일 전쟁을 끝냈다. 내가 바로 이 전쟁을 빨리 끝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인의 업적을 부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좀 이 점을 보고 싶어요. 완승에 대한 평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공습을 개입하면서 명분으로 삼은 것이 바로 이란의 핵 위협을 없애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미국 측 일각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란이 이제 공습을 알고 핵물질 미리 이동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제거한 것이 아니다. 이게 또 현재 언론에서도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그 핵 위협을 하는 물질들을 없앴느냐 이걸 가지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완승인지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국내 정치에서도 굉장히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전쟁 네. 빨리 끝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국내 정치 사정까지 고려를 했다는 건데, 자, 그런데 이번 휴전 과정에서 주목을 할 거는요, 미군 기지가 공격당한 카타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트럼프에게 5천억짜리 초호화 항공기를 선물했다가 난리가 났었던 나라인데, 자, 이남희 기자, 이번에도 트럼프한테 상당히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카타르가 중재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힘을 실어줬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카타르는 미국과도 전통적인 동맹국이고요. 네. 그다음에 중동에서도 이란과 사이가 잘 지내고 같이 뭐 가스전을 개발한다던가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 지내는 믿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카타르의 국왕 그리고 총리 1, 2인자가 나서서 국왕의 경우는 트럼프와 통화를 하고, 그래서 협의안을 도출을 하고, 또 이란 총리와 또 카타르의 총리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3자 서로 그 협의안을 도출을 해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카타르, 중동의 작은 나라가 살아남는 외교 방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카타르가 미국에 선물했던 네. 전용기도 정말 미국이 대통령이 받았던 역대 가장 비싼 비행기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저희 큰 이 화면을 통해서 그 선물 받은 비행기 모습이 나옵니다. 네, 이 비행기죠. 예. 하늘을 나르는 궁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시설들 갖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 대에 4억 달러, 뭐 5,600억 원짜리라고 지금 알려져 자료화면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대로 빠르게 중동 위기가 마무리된다면요, 그토록 트럼프가 염원했던 꿈의 트로피, 바로 이거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그 공습의 목표는 핵 위협을 제거하는 거다. 네. 분명히 선을 그었잖아요. 네.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나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트럼프가 전략 잘 짜서 휴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이끌어낸 걸로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죠. 이번에 중동 상황이 정리가 되면 노벨 평화상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 평화에 이야. 지대한 공헌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실 그러니까 이란에게 협상 시한 한 2주 주겠다 이랬는데 기습 공격을 했을 때만 해도 아니, 트럼프가 너무 급발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본인도 지금 중동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가는 것 같으니까 아니 노벨상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이란에 대한 한밤에 정말 기습 공격을 감행할 때만 해도 이것이 수개월 전부터 작전을 비밀리에 수행했던 것이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공격이었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본인이 집권 1기부터 노벨 평화상을 어떻게 노리는 그런 모습이 여러 차례 관측이 됐는데 네. 이번에도 이렇게 공습을 하고 나서 카타르 지역에 아무런 사망자와 부상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카타르 또 국왕이 많은 중재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그리고 본인의 SNS에 네. 세계여 축하합니다. 이제 평화의 시간입니다. 이런 글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자신은 중동 지역의 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리고 카타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요. 그리고 이란을 향해서도 이제 더 이상 증오가 없기를 바란다. 나는 이란이 우리에게 사전 통보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싶다.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 평화에 관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네. 많이 쓰는 것 같네요. 올해 사실 노벨상 수상자는요 10월쯤에 발표가 되는데 트럼프와 경쟁할 추천 후보들만 벌써 300명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신 변호사 설명대로 이 트로피를 향한 트럼프의 집착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었었죠. That's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Nobel. Prime Minister Abe of Japan gave me the most beautiful copy of a letter that he sent to the people who give out a thing called the Nobel Prize. 하지만 이영정 센터장, 그 문제는 트럼프 말대로 과연 여기서 끝날지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휴전 선언을 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발표를 하길, 그러니까 이란 공습으로 4명이 숨졌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아까 이남희 기자 설명대로 이란이 주요 핵 물질은 이게 미국이 공습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좀 빼돌렸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라고 보세요? 이란이 공격할 부분을 이제 6시간 내에 최대한 공격을 했고요. 이란의 최고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지금 우리 군이 열심히 싸웠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이란 또 이스라엘 측에 12시간씩 이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 낮 1시쯤이면 사실상 완전히 이제 종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트럼프는 앞으로도 중동에서의 이 잠부를 좀 끄는데 주력할 거고요. 네. 이란과의 핵 협상도 아마 상당히 유연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쪽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뭐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진 사람인데 나머지 하나 지금 노벨상 남았거든요. 네. 근데 중동 요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뭐 하나 좀 더 할 거 없을까 하면서 이제 김정은 쪽을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중동 상황을 어느 정도 수습을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